아멜리는 자신이 기록한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았다. 홍대의 분실 테스트, 강남의 무인 카페, 택시 기사의 정직함, 모두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했다.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이건 리포트가 아니라 찬양이야. 프랑스 본사 데스크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다. 아멜리, 영상 너무 깨끗합니다. 좀 더 비판적 시각을 추가하세요. 사회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어야 진짜예요. 그녀는 한참을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결국 노트북을 덮었다. 그래, 나는 기자다. 칭송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날 밤 그녀는 신뢰 사회의 그림자를 찾기로 결심했다. 서울 종로구 시민센터. 공무원 한 명이 인터뷰에 응했다. 한국이 신뢰 사회인 건 맞지만 사실은 오래된 상호 감시 문화가 남아있는 겁니다. 감시요? 예. 서로를 믿지만 동시에 서로를 본다는 거죠. 그게 균형을 만들어 왔어요. 그녀는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신뢰는 투명성의 결과지만 그 투명성엔 불안이 함께 있다. 그녀는 이 말이 마음에 걸렸다. 보이는 신뢰, 보이지 않는 감시. 이게 진짜 한국의 얼굴일까? 그날 오후 서울역 인근 취재 중 카메라 장비를 두고 잠시 이동했다가 돌아오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노트북 가방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뛰어다녔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혹시 이 근처에서 가방 본 적 있나요? 아무도 못 봤다. 그녀는 곧장 근처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관이 접수하며 말했다. 분실 신고 들어가면 CCTV 확인해 드릴게요. 아멜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한국의 현실일지도 몰라. 경찰은 인근 상가 CCTV를 빠르게 열람했다. 영상 속엔 한 남성이 가방을 집어들고 서 있었다. 그러나 그는 훔치는 듯한 모습이 아니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전화를 거는 장면이었다. 도난이라기보다 습득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신고하지 않았죠? 글쎄요, 그건. 아멜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남자는 중년, 평범한 옷차림, 그러나 얼굴에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다음 날 오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기자님, 노트북 찾았습니다. 그녀는 놀라 달려갔다. 노트북은 그대로였고 안의 자료도 손대지 않았다. 경찰은 말했다. 어제 CCTV에 나온 그 남자가 직접 가져왔어요. 그 사람 혹시 만나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좀 망설이더군요. 기자님 만나면 창피하다고. 왜요? 그분이 노숙자거든요. 그녀는 숨이 멎는 듯 했다. 노숙자요? 노트북을 주워서 지하철역 사물함에 넣어뒀답니다. 도난으로 오해받을까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사람 꼭 만나고 싶어요. 다음 날 서울역 지하에서 그를 만났다. 회색 점퍼, 낡은 모자, 손엔 구겨진 종이봉투. 그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기자님 노트북 맞죠? 죄송합니다. 바로 신고해야 했는데 내가 겁이 났어요. 왜 겁이 났죠? 사람들이 나보면 도둑이라 그래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남의 물건에 손 떼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녀는 말을 잃었다. 왜 돌려주셨나요? 그게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정직은 잃고 싶지 않아서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엔 묘한 울림이 있었다. 그녀는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열었다. 영상에 잡힌 노숙자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맴돌았다. 프랑스 데스크로부터 또 메일이 왔다. 이건 완벽하네요. 신뢰 사회의 상징으로 쓰죠. 단 노숙자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세요. 그건 비극적 장식으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손끝을 멈췄다. 장식이라니. 그 남자는 장식이 아니었다. 그는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신뢰를 지킨 사람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의 이야기를 중심에 두겠다. 그녀는 경찰에게 부탁해. 노숙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름은 박노인, 나이 59세.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다리를 다친 뒤 거리에서 생활 중이었다. 경찰은 말했다. 그분은 자주 분실물 가져다 줘요. 지갑, 폰, 심지어 카메라까지. 그럼 왜 그를 믿지 않죠? 세상은 결과만 봅니다. 겉모습이 의심스러우면 진심도 묻히죠. 그녀는 생각했다. 한국의 신뢰 사회도 완벽하지 않다. 신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그녀는 자신이 찍은 모든 영상을 다시 재편집했다. 무인 결제, 지갑 분실, 경찰 인터뷰, 그리고 박노인의 장면. 그녀는 내레이션을 넣었다. 한국의 신뢰는 CCTV나 앱이 아니라 이 거리의 사람들 속에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이들도 있다. 그녀는 영상을 재생하며 눈을 감았다. 조용히 흐르는 박노인의 미소가 화면에 남았다. 서울 취재팀 사무실. 프랑스 본사로 송출할 1차 시사본이 완성됐다. 그러나 PD가 말했다. 이 부분은 빼야 합니다. 왜죠? 노숙자의 장면은 너무 무겁고 시청률에 안 맞아요. 우리는 신뢰 사회의 밝은 면을 보여줘야죠. 그건 거짓이에요. 현실이에요. 사람들은 감동을 원하지 불편함을 원하진 않아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나는 기자가 아니라 해설가네요. 그날 밤 아멜리는 프랑스 본사에 메일을 보냈다. 내가 본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 속에서 진짜 신뢰가 자라납니다. 노숙자 박노인은 그 증거입니다. 글을 지우면 리포트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다음 날 본사 답장이 왔다. 편집 권한은 현지 PD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 반대하면 방영은 취소됩니다. 그녀는 잠시 모니터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그녀는 새벽까지 편집실에 남았다. 2개의 파일을 만들었다. 하나는 공식 송출용, 다른 하나는 내가 본 한국의 진짜 얼굴 버전이었다. 파일명은 단순했다. TRUSTREALCUT MP4. 그녀는 한국의 한 유튜브 기자에게 전송했다. 이건 보도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한국을 보여주세요. 방송국은 공식 버전을 방영했다. 프랑스 시청자들은 놀라워했다. 한국은 정말 천사의 나라냐? 이건 유토피아야. 하지만 동시에 유튜브에 올라온 REALCUT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거기엔 박노인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난 가진 게 없지만 거짓은 싫어요. 댓글들이 쏟아졌다. 이게 진짜다. 우리 사회엔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해. 프랑스 언론보다 솔직한 기자다. 아멜리는 눈물을 닦았다. 진실은 가끔 시스템을 이긴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편지가 왔다. 박노인 씨가 건강이 악화돼 입원하셨습니다. 기자님 영상 덕분에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박노인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미소 지었다. TV에 내가 나왔대요. 창피하지만 기분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있어요. 그럼 됐죠. 이제 나도 세상에 이름 남겼네요. 그의 손이 떨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기자님 진실은 꼭 전해주세요. 좋은 사람은 많다고.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아멜리는 병원 밖 벤치에 앉아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나는 신뢰 사회를 취재하러 왔다. 그런데 결국 한 사람의 신뢰가 사회를 움직인다는 걸 배웠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박노인의 사진을 메인 컷으로 지정했다. 이건 나의 기사다. 며칠 후 프랑스 본사에서 공식 통보가 왔다. 당신의 행동은 내부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영상의 무단 배포로 인해 법적 조치가 논의 중입니다. 그녀는 이메일을 닫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 SNS에는 수천 명의 한국인과 프랑스인이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다.
진짜 기자가 여기 있다. 그녀는 진실을 위해 싸웠다. 그녀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강 다리를 걸었다. 노을빛이 강물 위에 번졌다. 사람들은 웃고 아이들은 뛰놀았다. 그녀는 독백했다. 한국의 신뢰는 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였다. 그 다리를 건너게 해준 건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정직이었다. 서울시청 앞. 그녀는 작은 종이 팻말을 들었다. 박노인, 그는 가진 게 없지만 세상을 바꿨다.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내레이션을 남겼다. 신뢰는 사회의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자리의 사람이 거짓을 선택하지 않는 그 순간에 만들어진다. 그녀의 목소리가 잦아들며 화면엔 박노인의 미소가 마지막으로 떠올랐다. 창밖으로 한강 다리 위에 불빛이 반짝였다. 아멜리는 호텔 책상에 노트북을 펼쳐놓은 채 앉아 있었다. 화면엔 REALCUT 영상의 조회수가 끝없이 올라가고 있었다. 3천만 뷰. 세계 각국 언론이 프랑스 기자, 숨겨진 한국의 얼굴을 폭로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동시에 본사에서 보낸 메일이 다시 떴다. From Head Office Paris. 서브젝트 디서플러네리 노터스. 당신은 사전 승인 없이 영상을 외부 유포했습니다. 이 행동은 언론윤리 규정을 위반합니다. 즉시 귀국하세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평온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기자가 아니다. 나는 내가 본 세상의 증언자다. 이른 아침 인천공항. 비행기 출국 시간은 9시 30분. 그러나 그녀는 출국 게이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가방 안에는 프랑스 방송국의 계약서와 박노인의 사진 한 장이 함께 들어있었다. 글을 잊으라고? 내가 글을 지운다면 기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끝이야. 그녀는 결심했다.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했다. 그녀는 한국의 독립방송사 K-뷰에 연락을 했다. 이곳은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대한 언론이었다. 저는 프랑스 TFP 기자 아멜리입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영상은 이미 전 세계가 봤어요. 아니요. 그건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 내가 본 프랑스 언론의 검열 구조를 보여주고 싶어요. 제작진은 긴 회의 끝에 말했다. 우린 그걸 함께 하겠습니다. 그녀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신뢰, 이제 제가 돌려드릴 차례예요. K-뷰의 협조로 새로운 리포트가 시작됐다. 이번 주제는 신뢰 사회와 언론의 책임이었다. 그녀는 길거리 시민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뉴스가 진실이라고 믿나요? 절반쯤요. 왜요? 뉴스도 사람이 만들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진심이 느껴지면 우리는 믿어요. 그 대답은 아멜리의 마음에 박혔다. 진심이 느껴지면 우리는 믿는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언론의 신뢰도 결국 인간의 신뢰에서 시작되는 거야. 한편 프랑스에서는 폭풍이 일었다. 정치권 일부 인사들은 그녀를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 반역 기자로 몰았다. TFP 방송국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기자의 행동은 개인적 일탈이며 본사는 해당 내용을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 자유단체들은 즉시 성명을 냈다. 아멜리 로랑은 진실을 숨기지 않은 죄로 처벌받고 있다. SNS에는 해시태그가 퍼졌다. 나는 아멜리를 지지한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해시태그 TRUSTAMELI가 트렌드 1위를 차지했다. CNN, BBC, NHK, JTBC까지 수많은 언론이 그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녀는 그중 한 곳에서 말했다. 나는 한국을 미화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나는 단지 진실을 왜곡하지 않으려 했을 뿐이에요. 신뢰란 완벽함이 아니라 잘못을 숨기지 않는 용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자는 물었다. 당신은 후회하나요? 아니요. 내가 본 그 남자의 눈빛은 내가 평생 쫓던 진실보다 더 진실했으니까요. 며칠 후 프랑스 대사관에서 공식 통보가 왔다. TFP 본사 요청으로 귀국 후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K-뷰 관계자가 말했다. 당신 괜찮겠어요? 이젠 괜찮아요. 진실을 말했으니까. 그녀는 웃었다. 그러나 눈빛엔 단호한 결심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리포트를 찍기 위해 다시 서울역으로 향했다. 박노인이 머물던 자리엔 작은 종이컵과 담요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가 그 위에 편지를 남겨두었다. 박 아저씨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도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웠어요. 그녀는 편지를 들고 카메라를 향했다. 이곳은 서울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세상을 바꾼 이름 없는 시민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건 도덕 교과서가 아닌 인간의 양심이었습니다. 한국의 신뢰는 그런 사람들의 침묵 위에 서 있습니다. 그녀가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길 K-뷰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프랑스 대사관의 요청에 따른 조사였다. TFP 측이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건 공공의 기록이에요. 법적으로는 당신이 승산이 없습니다. 제작진이 그녀를 바라봤다. 우린 도망치지 않아요. 대신 진실은 백업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한국 사람들답네요. 끝까지 믿어주는. 며칠 후 그녀는 결국 비행기에 올랐다. 공항 게이트에는 수많은 한국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멋이 엠나이. 트루스 해즈 노보더. 신뢰는 국경을 넘는다.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고마워요. 당신들이 내게 기자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줬어요. 비행기 문이 닫혔지만 그녀의 눈엔 여전히 서울의 불빛이 비쳤다. 프랑스 TFP 본사 회의실. 이사회가 그녀를 둘러쌌다. 왜 독단적으로 방송을 내보냈습니까? 그건 진실이었으니까요. 진실이라도 회사의 허락 없이 유포한 건 위법입니다. 그럼 당신들은 허락받은 진실만 방송하나요?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진실은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책상을 두드렸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실을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됐네요. 해고된 지 일주일 후 그녀는 파리의 작은 공원에서 거리 인터뷰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제목은 레스 젠즈디라 BRIT 진실의 사람들. 첫 영상의 오프닝은 이랬다. 번주 GMAPPELL이 엠나이. 나는 프랑스 기자였고 이제는 시민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 영상은 단숨에 100만 조회수를 넘겼다. 그리고 한국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다. 당신이 우리 사회를 보여줬듯 이제 우리가 당신을 지킬 차례예요. 그녀의 사건 이후 프랑스 국회에선 언론 투명성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언론 내부의 검열과 외부 압력을 공개하는 법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다시 뉴스에 오르내렸다. TFP 전 기자 아멜리 로랑, 언론 자유의 상징으로 떠오르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국에서 배웠어요. 신뢰는 정부나 제도가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믿을 때 생기는 거예요. 6개월 후 그녀는 다시 서울을 찾았다. K-뷰 방송국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다시 오셨네요. 네. 이번엔 취재가 아니라 감사 인사예요. 그녀는 서울역 근처로 향했다. 박노인이 있던 자리에 작은 동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곳에 한 이름 없는 시민이 정직을 남기고 갔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한국의 신뢰를 대표했고 나는 그를 세상에 증언했다. 이제야 우리가 완성된 것 같다.
그녀는 한강 다리를 건너며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내레이션을 남겼다. 나는 프랑스에서 자유를 배웠고 한국에서 신뢰를 배웠다. 자유는 나를 세상과 분리시켰지만 신뢰는 나를 세상과 이어줬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신뢰는 번역되지 않는다. 오직 느껴질 뿐이다. 카메라가 멀어지며 서울의 야경이 천천히 흐려진다. 그녀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진실은 언어보다 빠르게 전달된다. 신뢰는 국경보다 깊게 이어진다. 해질녘. 서울역 앞 벤치. 그녀는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 자리엔 여전히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박노인 씨, 약속대로 다시 왔어요. 당신이 시작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카메라가 하늘로 올라가며 서울의 불빛과 파리의 에펠탑이 화면 속에서 이어진다. 진실은 국경을 모른다. 신뢰는 언어를 초월한다. 그리고 인간은 그 둘을 이어주는 다리다. 아멜리의 서울 리포트. 진실은 거리 위에 있었다. 진실은 허락이 필요 없고 신뢰는 설명이 필요 없다.